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 얘기를 올려주셨는데요. 김은경님, 창밖 풍경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쁘기는 한데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차는 놓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올 봄의 마지막 눈이 아니겠냐 이런 인사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 안전운전, 안전보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현미님, 봉천동 사는 택시기사입니다. 김시집 매일 청취하는 왕 청취자입니다. 오늘은 눈이 내려서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김시집. 뭔지 아시죠? 알죠. 네. 줄임말이잖아요.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이렇게 줄여주시는 건데 김시집. 네, 볼 때마다 왜 저는 시가 떠오르죠? 시? 제이비가 시를 시집. 좀. 네. 저는 친정이 떠올랐는데요. 아예 연배 차인가?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준비한 소식이 많아서 빠르게 뉴스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 며칠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용태 비대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1월 3일 청구된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은 2월 27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7일 청구된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쟁의 심판은 아직까지 선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저께에 이어서 어제도 한덕수 선고부터를 강조를 했는데요. 어제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한덕수 선고를 연결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가는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국민의힘은 왜 한덕수 먼저를 외치는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나온 분석과 주장을 추리면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덕수 총리가 정말 필요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야 어지러운 국정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해야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미룰 수 있고 그래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분석입니다. 세 번째, 한덕수 총리 선고는 어차피 기각이다. 그러면 민주당의 습관성 줄탄핵의 정당성을 삭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분석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톤은 달지 않겠고 근데 이게 전부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한번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선고가 무조건 기각이라고 전제하고 한덕수 먼저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점을 전제로 깔고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 점. 그리고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를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사실 한번 묶어봅시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마땅히 탄핵 인용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게 최상목 대행에게만 적용이 되고 한덕수 총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한덕수 총리는 3명 모두 임명을 안 했고 최상목 대행은 2명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으로 놓고 보면 탄핵 인용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 기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헌재는 자가당착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고리를 때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관성, 신뢰성에 대대적인 공세를 펼 수 있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받아들이는 심리적 환경으로 조성하려 할 것이다. 헌재가 이렇다. 근데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심리적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예상과 다르게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각 포인트를 다르게 잡으면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무책임성으로. 무슨 얘기냐. 대통령과 총리를 한꺼번에 파면해서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이 어디나? 헌재다. 국정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헌재를 비판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하면 이리 보거나 저리 보거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공격 포인트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태세가 탄핵 심판 승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빈 아빠님이 그냥 제일 급한 거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아니 헌법재판소가 최우선 순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김천년소리님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쿡쿡 찔러보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정보작전이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해병대가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포사격을 하면 아파치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동시에 위협 비행에 나서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훈련 수위가 사뭇 달랐다는 내부 제보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단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통신망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북한뿐 아니라 누구도 도청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했던 겁니다. 아파치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습니다. 아파치 조종사들이 모두 참석한 브리핑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확보한 훈련 비행 자료에 따르면 8월 훈련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 훈련 때는 북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승민 님이 말이 안 나옵니다. 대응을 유도했다는 건가요? 말이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예. 이게 지금 국지전 유발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이전 사례와 성격이 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기를 날려보낸 것. 그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무인기 건에는 말 그대로 무인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북한이 무력으로 대응해도 일단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경우가 다릅니다. 까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조종사들이 북한의 무력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병력 자원을 이렇게 이용하려 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내란 직후에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여러 번 제기가 됐고 외환죄 적용 주장도 나왔지만 외환죄 적용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지금이라도 외환죄 적용 문제를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1차적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뭐냐? 단속의 필요성인데요.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 안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단속 필요성이 절실한 게 뭐냐면 이른바 망동주의, 모험주의입니다. 이게 고개를 들어서 실행에 들어가면 나라와 국민의 안위가 배팅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을 파헤쳐서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되는 성질의 문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기육지읒님이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안토님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애썼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데이지님 북한도 도발하고 중국도 도발하고 국민의 민심도 도발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경찰이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했는데요. 관전 포인트가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첫째,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입니다. 구속영장 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반려보다는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치고요. 그런데 청구를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점 하나, 이게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 김성훈 차장의 대응 태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밀착 경호를 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곧장 순환양이 되어서 바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을까?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관통하는 거 딱 하나인데요. 이 두 요인이 관건이 안 되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그다음에 김성훈 차장이 언제 출석할 거냐, 이것도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길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옥황상사님 등 많은 분들이 과연 검찰이 청구할까요? 그러면 이제 영장심의위원회 이제 적정 결론도 무시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겠죠. 네, 속도 조절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3부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